그래서 한 달 약값으로 따지면 둘 다 10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 연간 1,000만 원씩 매출이 이직되어도 10조 원 정도의 시장이 사실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에는 주사만 맞으면 살이 쫙쫙 빠지는 비만 주사가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제약바이오를 담당하고 있는 이호철이라고 합니다. 먼저 비만 치료제 얘기 전에 비만 자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만은 질병이다 라는 인식이 퍼지고는 있는데요. 비만 인구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세계 비만학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8억 명 정도 비만 인구가 성인 기준으로 있고, 이 숫자가 2035년까지 15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이제 보고서에서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비만율이 30%가 넘어가고, 그래서 이미 비만 인구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환자 수를 가진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만 치료제 이야기를 좀 여쭐게요. 사실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약물이라던가 그런 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개발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그렇게까지는 핫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싹센다라고 하죠. 그게 나오면서 갑자기 빵 터졌는데 시장이 왜 그렇게 된 건지 좀 역사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비만 치료제 자체는 이미 1950년대부터 개발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먹는 알약 형태의 식욕 억제제가 이제 초기 제품들인데, 그 약들은 기본적으로 성분이 항우울제, 항경련제, 발작치료제, 각성제 뭐 이러한 성분들이기 때문에 정신질환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한 약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용이 제한적이었는데, 말씀하신 삭센다는 주사 형태인데 우리 몸에 원래 존재하는 호르몬과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뇌에 작용하는 부분도 조금 마일드하고 정신질환 부작용도 훨씬 덜 하기 때문에 주사제라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훨씬 큰 시장을 형성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 성분이? 삭센다라는 약물이 GLP-1이라는 이제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도록 만든 약물인데요. 이 GLP-1이 하는 역할이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식욕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있고, 또 소화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서 포만감이 오래 가도록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로 우리가 먹는 양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체중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싹센다는 매일매일 주사를 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위고비인가요? 그거는 주 1회만 맞으면 된다고 하던데 그럼 그만큼 효과가 좋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좀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달 약값은 사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한 번 투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삭센다보다 위고비가 당연히 비싼데, 삭센다는 매일 주사해야 되는 것에 비해서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하기 때문에 투약 횟수가 7분의 1. 그래서 한 달 약값으로 따지면 둘 다 한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수준, 그 정도 수준이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1년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약값이 발생하긴 합니다. 미국 기준입니다. 국내에서는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저렴하게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얼마 정도인가요? 펜 하나에 한 10만 원 정도인데, 최종 용량까지 올리면은 펜 하나로 일주일 정도 씁니다.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일 거고, 사실 이게 서양인 기준으로 최대 용량이 설정되어 있어서 국내에서는 보통 그렇게 맥시멈까지 안 올립니다. 3mg씩 투약하는 게 맥시멈인데 보통 한국에서는 1.5에서 2mg까지만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은 펜 하나로 한 2주 이상 쓸 수 있고, 그럼 약값이 이제 20만 원 정도인 거죠. 일라이릴리가 그 마운자로인가요? 당뇨병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은 거를 또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신청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거의 비만 주사의 혁신일 정도로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고 하던데, 일단 당뇨 치료제인데 어떻게 해가지고서 비만 치료제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정말 혁신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효과를 가진 약물인지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먹어서 포도당이 너무 높아진 게 당뇨고, 그 많아진 포도당을 지방 형태로 저장하다 보니까 온몸에 지방이 쌓인 게 비만이잖아요.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높아지면
소장에서 분비되는 게 요 GLP-1이라는 호르몬이고 역할을 보면 밥을 일단 그만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욕을 떨어뜨리고 또 맛있는 맛도 덜 느끼게 하죠. 그리고 높아진 혈당도 낮춰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GLP-1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GLP-1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운자로 이런 비만 주사를 투약하게 되면은 혈당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고 식욕이 떨어져서 섭취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 72주 동안 1년 한 5개월 정도 꾸준하게 투약했을 때 체중이 23%까지 빠지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사실 운동도 꾸준히 병행했을 때 결과이기는 한데 운동만 하고 투약 안 한 그런 사람은 한 3% 미만으로 체중이 빠졌고 운동과 이 마운자로를 같이 병행한 경우에는 23%까지 빠진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임상시험이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평균 체중이 100kg 이상이었고 그러니까 23%라고 하면 거의 뭐 초등학생 한 명 몸무게 정도가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걔는 특히 더 살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다른 싹센다나 그런 것보다는? 사실 뭐 삭센다 위고비도 같은 GLP-1 유사체이고 비슷한 원리로 작용을 하는데 마음자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GLP-1처럼 작용하는 역할도 있지만 GIP라는 또 다른 호르몬처럼 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 효능제 듀얼 어거니스트라고 하는데 GIP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몸에서 에너지 대사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그래서 지방 수치를 더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릴리 측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부작용은 거의 없나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신과 약 같은 그런 부작용은 확실히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부작용이 있기는 있겠죠? 약이니까? 기본적으로 맛있는 거를 먹을 때 행복을 뺏어가기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언짢아지는 부분도 있고 속이 메스껍고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두통 이런 좀 어지러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착란이나 이런 인지장애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은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마일드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 다이어트 비결이 간헐적 단식하고 위고비다. 사람들이 위고비 그거 나도 해야겠어 하고서 또 엄청 다시 맞습니다. 인기가 뜨거워졌는데 실제로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어느 정도로 그 시장이 커지고 있나요? 위고비 같은 경우에 이제 21년에 출시되고 나서 출시 2년 차에 연매출이 이미 1조 원을 넘어섰고요. 마운자로도 작년 5월에 출시했는데 7개월 만에 7천억 원 이상 판매가 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건 앞으로 훨씬 더 성장 여지가 엄청나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그 두 제품만 합산해도 5년 내에 연매출이 10조 원은 무난하게 넘어설 거로 좀 미국에서만 비만 인구가 이미 1억 명이 넘어서고 있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위고비 마운자로 약값이 한 달에 한 180만 원 수준,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인데 결국 계속 투약을 해야 되는 그런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또 비만이 그래서 환자 한 명당 1년에 2천만 원의 약값이 들어가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리베이트나 도매 수수료 이런 것들을 뺐을 때 그 절반 정도인 한 1,000만 원 정도가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1억 명의 1%인 100만 명에 대해서만 연간 1,000만 원씩 매출이 인식되어도 10조 원 정도의 시장이 사실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제약사들이 지금 빨리 공장 시설을 더 늘려가지고 생산을 막 늘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리 아마도 대히트를 칠 것 같은데 그렇게 맞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가요? 사실 당장 미국에서만 해도 수요가 빨리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공급 속도가 좀 못 따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노보 노디스크 그리고 마운자로를 판매하는 일라이 릴리 두 회사 모두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비만 주사들이 바이오 의약품에 해당하고 바이오 의약품은 생산 설비 증설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존의 화학 의약품은 화학 반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한데 바이오 의약품은 크기도 크고 구조도 복잡해서 생명체를 이용해서만 제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체를 이제 배양해야 되는 그런 또 공정이 추가가 되고 그런 바이오 리액터라고 하는데 이러한 설비들이 상당히 비싸고 또 구축할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릴리나 노보 모두 증설을 하고는 있지만 27년에 이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 그래서 당장 자체 생산만으로 물량 소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생산까지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확실하게 시장이 열렸고 이미 네.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보이면은
국내 제약사들도 좀 뛰어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움직임은 아직 없나요? 국내 회사 중에서도 한미, 유한, 그리고 뭐 대웅, 그리고 LG화학 이런 회사들이 비만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파이프라인들이 뭐 동물 실험이나 일상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동물 실험, 1상, 2상, 3상까지 다 성공을 해야지만, 특히 3상에서의 결과가 잘 나와야지 승인이 되고 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 동물 실험이나 1상 단계니까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5년에서 한 10년은 걸릴 수도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신약 개발로 뭔가 큰 수익을 거두기보다는 이미 앞서가고 있는 이제 선두그룹, 그런 릴리나 노보 이 회사들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위탁 생산, 이런 위탁 생산을 좀 수주를 받을 수 있다면은 이제 그 회사가 국내에서는 좀 가장 빠르게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회사로 사실 한미약품이 제일 유력한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여쭈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성장할 분야고 열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실 텐데, 그러면은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할지. 사실 일라이 릴리 같은 네. 글로벌 제약사 주가는 너무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너무 퍼가 높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릴리나 노보 같은 글로벌 제약사는 이미 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사실 보실 수 있는데, 아직도 조금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보는 이유는, 특히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일주일에 한 번 주사맞는 위고비를 또 먹는 알약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3상 중간 결과가 성공적이었다는 내용을 또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알약으로 FDA 승인이 좀 가능할 거로 보이고, 그러면은 또 노보 노디스크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릴리 같은 경우에는 마운저러가 워낙 효과가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비만 시장은 일단은 먼저 릴리가 좀 뺏어올 것 같고요. 경구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 쪽으로도 비만만큼 지금 새롭게 시장이 열리고 있는 분야인데, 최근에 또 성공적인 3상 결과를 또 발표했기 때문에 릴리도 앞으로 더 주가가 오를 만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미약품이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이런 비만 주사들의 위탁 생산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비만 주사라는 게 결국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증설이 오래 걸리고 위탁 생산을 이제 맡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도 1세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해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미생물 기반 이제 생산 설비는 한미약품이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보다도 앞으로 점점 더 수주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이라고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일 먼저 생각하실 텐데, 이 삼바가 만드는 건 항체 의약품이라고 해서 사실 2세대 바이오 의약품이고, 얘네는 동물 세포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1세대 바이오 의약품이랑은 조금 다른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호철 애널리스트님 모시고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제가 한번 좀 요약을 하고 넘어가자면은, 지금 비만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미 글로벌리 8억 명에 달하고 앞으로 15억 명까지 늘어난다는 관측이 있을 정도로 비만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주사 형태로 그 살을 뺄 수 있는 그런 비만 치료제 시장이 삭센다라고 하는 약품이 나오면서 열렸고, 지금은 위고비처럼 주 1회만 주사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운자로처럼 상당히 극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사제가 개발이 되어서 시장이 또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조 7천억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미국 인구의 1%만 이 주사를 맞아도 10조 원까지도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곳들이 빠르게 시설을 증설하고 있는데, 잘하면은 우리나라 한미약품 같은 곳에서 그런 위탁 생산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셨고,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미 높은 단계이지만은 그 글로벌 제약사들의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비만 치료제 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라는 게 물론 뭐 체중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임상시험 그 설계 자체를 보더라도
운동과 꾸준히 병행을 해야지만 사실 가능한 결과입니다. 너무 약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과 함께 비만 주사를 병행하시는 게 목표하신 그런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Let's eat Thai. 네, 감사합니다.